자, 정치 입문 전부터 해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적 조언을 얻었다라는 윤석열.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 명태균의 판단에 의존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번에 보면 그 김종인의 별의 순간 발언 다들 기억하시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떤 대응 메시지를 냈던 것에도 이 명태균 씨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라는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21년 1월에 보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별의 순간이 보일 거다. 근데 이거를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거고, 아니면 뭐 그대로 말아먹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3월에 윤석열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의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정치권 언론에서 이게 참 이게 쭉 올려 세우는데, 이때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는 명박사 언론에서는 나를 그렇게 그 발광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제 홍준표 뭐 유승민 얘네들은 반사체래.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정치인은 발광체고, 정치인은 발광체가 아니다. 정치인 중에 발광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만 발광체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건데, 이런 조언을 들은 윤석열이 그해 7월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는 반사체다. 오직 국민만 발광체다. 이런 언급을 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언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밝혀진 거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이제 그 SBS와의 인터뷰를 한 것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도 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태균을 향해서 뭐 음해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열심히 씹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를 윤석열이 듣고서 열받아가지고는 명박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대신 화를 내줄 만큼 명태균을 강하게 신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특정할 폭로도 있었고요. 뭐 이걸 좀 다 보면은 사실상 명태균의 아바타였던 셈인 거죠, 윤석열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의 폭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죠. 2번밖에 안 만났다. 그것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제 데리고 와서 자택에서 2차례 만나긴 했는데 그 이외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명태균과의 만남 횟수나 문자를 나눴던 여부나 모든 그 지금 내용들이 폭로가 되면서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에 있어서 역효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김종인과 만날 때도 그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윤석열과 김종인의 첫 만남에서도 배해서 그래.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그 과정에서도 배해서 그래. 여기에 대해 김건희와 명태균 씨와의 또 그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윤석열은 그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까 명박사,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명태균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고서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 다 들통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광체 또 반사체 이런, 거기에서 또 이제 그걸 주워다가 또 언론 보도에서 또 인터뷰하는데 그걸 써먹고, 특히나 이 발광체 반사체 관련된 얘기만 보더라도 윤석열 명태균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됐던 시점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7월 시점보다도 한참 전으로 특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는 처음에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과 대학 동문이니까 그 명태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면서 그 첫 만남이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뭐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서울대법대만 나오면 다 서로가 아니야, 그 김영선이 소개시켜준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뭡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연결해줬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 명태균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정치인이 김건희가 먼저 명태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 역시도 김건희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명태균과 처음 만났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조상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자손이네요, 뭐 이런 참 의미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뭔가 좀 주술적 의미를 담은 듯한 이상한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 이것도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달해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어디 그뿐입니까? 쏟아져요 계속 뭐 내용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줬던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 11월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가
캄보디아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태원 참사 이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12구 참사 이후기 때문에 순방 계획 자체가 이제 비공개였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연락을 한 거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조심해라,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김건희는 네 맞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강혜경 씨가 두 사람이 연락하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복수의 명태균 씨 측근들 역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나는 메시지 봤다, 명태균이 보여주더라, 김건희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셨냐 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감사하다 이런 걸 답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두 사람 친분이 대단히 가까운가 보구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게 되면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사실상 명태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한두 번 본 사이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얘기를 하는 김에 또 어제 나왔던 그 보도들 가운데서는 또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도 나왔는데, 이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죠. 자,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린 여론조사 가운데서 지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했던 7시간의 그 통화 녹취, 요게 그때 당시에 공개가 되고, 심지어 뭐 건진법사 이런 뭐 막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던 시점, 미래한국연구소가 창원 지역에서 ARS 여론조사를 돌렸단 말이에요. 이걸 당시에 이제 경상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도 신고를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공표 여론조사였던 것인데, 근데 이게 현행법상 미공표라고 해도 실시하기 이틀 전에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의뢰인, 의뢰기관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일단은 그 신고서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체 여론조사다 라는 걸로 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 담당자였던 그 강혜경 씨 지금 폭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왜 그 명태균이 대표직을 이 명함으로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시사경남, 거기에서도 편집국장을 하기도 했던 최측근인데, 강혜경 씨가 그런 폭로를 한 바 있었죠. 명태균과 같이 한 26차례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명태균이 매일 윤석열에게 보고를 하더라. 심지어 그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여론조사 돌린 내용, 그 정산 내용 뽑아와, 내가 이거 가져가서 윤석열에게 돈 받아올게 해가지고, 강혜경 씨가 그때 뽑아준 3억 6천만 원짜리 내역서를 가지고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돈을 못 받아왔다라는 주장이었죠. 근데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런 미공표 여론조사가 상당수 확인이 되었던 거고, 그런데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에게 보고한 적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 우리가 이거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누구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억 6천의 거금을 들이면서 집중 조사를 돌렸다? 뭐 땅 파서 장사한답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렸고, 또 이런 공짜 여론조사를 돌려준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문제고, 무엇보다 또 이런 여론조사를 윤석열이 대선 후보 당시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행 정치자금법 45조,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쌓여만 가는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위, 아직 뭐 이거 20분의 1만 털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라서 이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것들까지 터지면 이거 진짜 이러다가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이고 관련 있는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죄다 진짜 한꺼번에 뭐 야반도주 하겠다고 짐 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아주 핵폭탄급 폭로의 연속인 거죠. 매번 이거 말씀드리지만 참 흥미진진합니다.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